자, 저희 왜 우리 그 카이스트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경영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초의 MBA 시장을 열었다. 최초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Simply the Best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Simply the Best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글로벌리 정말 우수한 교수진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대가 부르고 있는 융합적 인재. 저희는 늘상 그것을 처음 시작돼서부터 DNA로 갖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시대상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의 메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고의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졌기에 최고의 그리고 최대 바디의 동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 최초입니다. 최초라는 걸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저희 자체의 DNA에 벌써 창업자 정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없었던,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 등 선진국에 존재했었던 그런 MBA 프로그램을 저희는 한국적 MBA로 바꿔서 국내 최초로 론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 정신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더 베러한 프로그램들을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최초의 MBA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여기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늘상 시대가 부르는, 사회가 부르는, 기업이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환경경영이라는 것을 98년도에 심지어 저희는 만들었고요. 2004년도 이그제큐티브 MBA, 그 다음에 금융, 정보경영, 그리고 또한 주간에는 일을 하시고 이 야간에 자기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한 사회의 난제를 풀면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 MBA 프로그램까지 저희는 무수한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저희가 셀프 이노베이트 하면서 오늘날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퍼스트이고, 그리고 퍼스트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리노베이트 해왔던 베스트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퍼스트, 베스트, 저희 바디도 커졌지만 또한 프로그램들도 저렇게 커졌다. 그래서 96년도에 5개의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저희 2025년도에 9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그리고 또한 학생 숫자 자체도 2배로 저희들이 늘어나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리 인정받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FT 랭킹에서 저희가 아시아 1위, 세계 19위, 20위 안에 진입을 한 유일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또한 AACSB라고 국제 인증입니다. 글로벌리 가장 레퓨러블한 그런 교육 체계를 갖고 있고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인증받은 그런 학교들에게 주는 인증인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2003년도에 받았고, 끊임없이 이것은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2004년까지 5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재인증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아시아 국가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AAPBS, 글로벌 GMAC, PIM 이런 3개의 멤버십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국내에서 저희 학교가 유일한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즘 가장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에듀유니버설에서 베스트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국내 1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년서부터 끊임없이 그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원동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언더그레주에이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 숫자들이 다른 언더그레주에이트 큰 바디를 갖고 있는 학교들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라고 꼭 저희들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 엑기스만 갖고 있고, 특히 MBA 교육, 경영자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수진들을 저희는 경쟁력 있는 연구력, 교육, 2 분야에 있어서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력과 교육 영역을 가진 교수진, 저희 Simply the Best 프로그램답게 저희 교수님들 연구 역시도 숫자에 매몰된다라기보다는
베스트 리서치에 추구를 하는 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보면은 탑 저널, 이거는 글로벌리 교수님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탑 저널이 분야별로 4개, 5개 이 정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탑 저널에만 퍼블리시한 것이 저희가 경쟁 학교들 어떤 학교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레코드를 저렇게 갖고 있는 것이 저희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연구, 업투데이트한 연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연구를 탑급으로 하고 계신지를 프루브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교수님들 분야들 어느 한 군데 치우침이 없습니다. 모두 굉장히 골고루 포진해 계시고요. 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 전략, 생산 과학, 기술 조직 전략, 회계 IT 분야까지 저희 7개 전문 분야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서의 최신 지식, 이론과 방법론을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주 복잡 단안한 그런 경영 진단과 문제 해결을 모두 몰입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가 연결되는 사회를 저희들이 살아나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라이즈드 되고 AI 레볼루션을 갖다가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전환, AI 전환과 그를 통한 경영 혁신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연구들, 그런 최신 기술과 경영 혁신 방법론들을 모두 강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들 정말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책의 이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기업의 그때그때의 위기 상황들 또한 위기 속에서의 기회 상황들을 포착하고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기업체들의 어떤 사회이사, 연구과제, 자문활동들을 통해서 탄탄한 학계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수님들 하에서 청출어람이죠.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글로벌리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수한 학교의 교수들로 모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학교들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지금 최신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만도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저렇게 교수로 가고 있고 저희 졸업생들은 50%가 교수로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수님들 하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저렇게 글로벌리 인정받는 학교들에 있어서 교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 교수로 진출하는 그런 석박사 프로그램 이외에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을 갖고 오신 것이 바로 MBA 마스터 프로그램들이죠. 저희 교수님들 연구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지만 산업계에 대한 그런 뿌리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기술과 경영의 융합적 역량을 가진 탁월한 경영 인재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풀타임 프로그램과 파타임 프로그램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풀타임으로 파타임으로 모두 고민을 하실 텐데 모두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고요. 다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8개의 프로그램 모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정신은 바로 융합적 인재 그리고 분석력을 가진 그런 인재입니다. 특히 칼의 시대에서 총의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요즘 아날로그에서 저희들이 모든 디지털라이즈드 AI 여기에서의 필요한 그런 방법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느 경영자한테나.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교과목은 저희들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 분야마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분석 역량을 지금 현대에 맞는 경영자가 갖춰야 되는 분석 역량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력 있는 융합인재 양성의 메카이고 베스트 플레이스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의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바꿔서 실전적인 그런 인재, 바로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로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장적인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적인 프로그램은 이따 저희 김민기 대학원장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팀업이 돼서 실제 스타트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을 스타트업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학교도 윈하고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러한 문제의 분석 역량과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만 또 하나는 저희의 정신 중 하나는 Build Excellent Together 그리고 또한 뭐예요? 저희들 같이 성장하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같이 성장하는 의미에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다양한 기업들의 인턴십을 나갔고 이번도 여름이 지금 끝날 무렵에 인턴십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발휘했으면 그것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실 안에서도 저희는 사례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과 방법론도 저희들이 탄탄하게 여러분들한테 구축해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학생들이 만든 자체적인 학술 동아리를 통해서 그것이 금융 같으면은 저희가 학생 투자 펀드 그런 것들을 통해서이건 아니면은 또한 스타트업을 원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과 관련성 있는 그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학교를 다니시면서 엑서사이즈 해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게끔 실전 감각을 저희들이 확장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탑 비즈니스 스쿨들과 교환학생들, 복수학위들, 프로그램들을 모두 저희들이 만듦을 통해서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저희 신사업 및 창업 역량 면에서도 월등히 우수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창업 교육과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 수가 280개, 누적 투자 유치 금액만 하더라도 저희들 3,799억, 4천억에 가까워졌고요. 창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는 427명 이렇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로 저런 임팩트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카이스트 캠퍼스 창업 및 인큐베이션 센터들 그리고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들을 통해서 VC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그런 임팩트 투자 생태계마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플랫폼이 갖추어진 그 토대 하에 경쟁력 있는 융합 인재, 창업, 신사업 그런 인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런 인재들이 당연히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겠죠. 취업률 91%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그럼 9%는 취업 못한 거야? 못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정들이나 개인의 선택들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신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 100% 취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계에 있어서의 진출하는 분야들도 아주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당연히 트렌드를 본다면 금융 또 저희들 VC, IT 이런 분야들이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경력 전환율 87% 그리고 직무 전환, 산업 전환이 저렇게 원활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만 드라이하게 드리기보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저희 풀타임 MBA인데 1년 반 가을 학기를 앞두고 졸업 전에 가을 학기를 앞두고 이미 취업이 된 친구가 제게 보내온 이메일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카땡땡 헬스케어 전략기획팀에 취업한 친구인데요. 카땡땡 아실 거예요. 예, 헬스케어 전략기획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엔지니어였던 친구입니다. R&D 쪽을 했었던 친구인데 저희 카이스트에 와서 카이스트 경영대에서 풀타임 MBA를 하면서 경력 전환을 꿈꿨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쓴 말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저는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대변혁의 시대의 메디컬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배우고 사회에 이롭고 기업이 프로피터블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1년 반 만에 경력 전환, 저희 R&D 엔지니어에서 전략기획팀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친구의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런 경력 전환, 직무 전환이 우리 학교 그 MBA를 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교수님들도 훌륭하고 학생들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하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하나는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들이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동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학위 과정 동문만 하더라도 10,000명이 이상 넘어가고 비학위 과정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저희 합해서 3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바디를 갖고 있고 이분들께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재학생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저희들 총동문 네트워킹마저도 많이 저희들이 장을 펼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인재들이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대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만 위주야? 아니죠. 중견기업, 그리고 금융기업, 그리고 요즘은 스타트업에서마저도 저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바로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비학의 동문들은 뭐 너무나도 무수합니다. 비학의 동문들 역시도 저희는 저희 카이스트의 특징 중 하나가 끈끈함에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학부가 없기 때문에 MBA, 경영자 과정, 이 경영자들의 최적의 플레이스이고 최적의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가신 분들은 엄청 끈끈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셨지만, 학위 과정이 아니지만 이분들 끊임없이 학교하고의 릴레이션십을 맺고 산학연계, 교육 연구 등으로 카이스트와 같이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동문들이 좀 했었던 멘트입니다. 저희 EMBA 동문도 있고요. 뭐 사회적 기업가 MBA, 그리고 테크노 MBA, 금융공학, 아주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전 맨 위에 동문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재학 중 교수님께서 임원보다는 기업가가 더 맞다며 창업을 추천하셨고, 제가 좀 부추기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친구는 매니저라기보다는 창업가에 적합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부추겼고 동기들과 다른 교수님들께서 또 밀어주셨고, 그런 결과가 저분이 지금 산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저런 위대한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위대한 창업가, 기업의 리더의 육성에 있어서의 메카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모토 Beyond Knowledge, Building Excellence Together입니다. 오시게 되면 마치 저희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었던 메디치 가문처럼 저희 카이스트가 바로 그런 플레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순식간에 2년, 3년의 기간 동안에 동반성장을 해서 한국에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카이스트가 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전문대회장 맡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MBA 전일제 KMBA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학자님께서 굉장히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복기해 보시면은 카이스트 경영대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기술이고, 그 다음은 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 마지막은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창업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식의 3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잘 녹일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들으셨듯이 199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일제 MBA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3가지 장점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크노 MBA와 정보미디어 MBA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카이스트 MBA를 새로 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4기로 입학을 하시는 거를 이제 희망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꾸몄는데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내가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2년이란 시간을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 좀 이렇게 불리하지 않을까,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카이스트 경영대와 그리고 저희는 본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인프라에, 그리고 플러스 동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몰입입니다. 몰입. 이멀전인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노를 젓을 때 불안하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도 모르고. 저희는 일종의 굉장히 큰 크루즈 여객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객선인데 강력한 터보 엔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객실 필요하죠, 객실. 객실에 있으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카이스트 MBA 전일제 과정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해서 3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객실을 제공하고, 그게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실을
개인마다 제공하는 게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설명이고요. 디테일하게 이런 정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정보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크게는 일반 전형과 저희가 GBA 전형으로 있는데요. 관련돼서 좀 이렇게 자세한 정보는 별도 세션에서 제가 조금 더 그 동문들, 재학생들 모시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평균이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거기를 대표해서 추천돼서 오신 분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추가적인 네트워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8.3년도 눈에 띌 텐데요. 아무래도 기관 추천자분들이 직장에서의 경력이 높다 보니까 다소 평균이 높아진 경향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직장 경력 2, 3년 최소한 이상인 거를 선호하고 그 말은 곧 그 정도의 경력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과 GBA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GBA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기부에서 해외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하고 기업의 현장 문제를 풀 수 있는 인재들을 국가에서 양성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이제 공모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쟁률이 치열했지만은 저희가 뽑혀가지고 요 친구들은 저희가 별도로 전형을 걸어서 선발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6개월 동안에 해외 유수대학에서 데이터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 기업 문제를 푸는 식으로 그러한 식의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세 가지가 뭐였죠?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마지막 창업이잖아요. 그걸 녹이기 위해서 저희가 커리큘럼도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반 즉 그냥 제너럴 MBA로 갈 수 있고 혹은 창업 및 신사업 트랙 혹은 이렇게 GBA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직무 전환과 취업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집중 분야 선택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이스트 전일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경영 분석 및 자문을 실제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교수님들 PM이죠. 같이 푸는 걸 하는데 저희가 이게 4년차가 됐는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SEP라는 거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들의 후기입니다. 이 SEP라고 해서 반드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공기업들도 여기에 의뢰해서 그분들과 매칭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전략 분야, 경영경제, 생산, IT, 마케팅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업들과 매칭돼가지고 PM 역할을 했고 MBA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 AI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사업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외로 진출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망을 해서 교수님과 팀을 이뤄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작년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전일제 MBA를 다른 경쟁 학교들과 크게 차별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전일제가 왜 필요한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2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 이유는 2년 동안 전일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중간에 교환학생도 갈 수 있고 복수하기도 해볼 수 있고 인턴십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옵션들을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몰입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분제와 이제 전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해외 연수 기회가 있는데요. 2023년도 4, 5 전부 다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학교를 가면서 거기 있는 교수진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영어 몰입 교육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기업도 탐방하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7월 달에는 이제 영국 갔는데요. 런던에서는 이제 구글 가가지고 다 같이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환학생.
저희는 이제 40여 개의 학교들과 협정이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서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2023학번 KMBA 김동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C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GBA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네기 멜론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내가 직무전환을 할 수 있어? 아마 이게 가장 큰 고민일 텐데 2년간의 몰입교육의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맨 마지막 칼럼 보시면은 인턴, 동아리, 공모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커다란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전일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영기획에서 컨설팅 혹은 엔지니어에서 재무 혹은 VC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터 기반, 창업 기반 그 다음에 신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직무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 내용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가 별도 세션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MBA 최인 교수 진병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임팩트 MBA라고 이름을 바꾼 게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소셜 엔터프레너십 MBA, SEMBA라고 들어보셨다면 혹시 GBA 녹색정책 금융 MBA, 녹색정책 MBA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다면 그게 통합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임팩트 MBA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창업하면 생각나는 학교가 뭐가 있을까요? 창업하면 생각나는 학교. 네, 카이스트입니다. 네, 카이스트. 네, 이 카이스트 창업하면 생각나. 이 카이스트가 우리 창업 생태계, 국가 경제 창업 생태계에 공헌한 점이 적지 않은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해서 특화되는 MBA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예,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팩트 MBA는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별되는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 특히나 이 소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를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팩트 MBA에 지원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MBA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창업 트랙이라 해서 이 창업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벤처 창업이죠. 그래서 거대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 창업 트랙의 학생들은 여러분들 SK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고 3분의 1 정도는 비즈니스 아이템만 갖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창업을 했는데 현재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가는 아니지만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이 전문가 트랙이라 해서 지속 가능 전문가 트랙 쪽으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SK에서 장학금을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창업 트랙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 트랙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관 추천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 트랙으로 지원하시게 되면 기관 추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비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 공통 세션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임팩트 MBA 자체 세션이 있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팩트 MBA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창업 트랙 학생들은 대부분 다 창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트랙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기관들 창업 생태계죠. 창업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녹색 성장 이런 지속 가능 성장 생태계의 기관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경영대학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가 이게 창업 생태계에 공헌한 점이 적지 않다 얘기했는데
우리 소셜 벤처죠. 소셜 벤처 창업 기업가 수가 거의 150여 개 됩니다. 이제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과거에 2013년에 우리가 SE MBA가 창업되고 나서 그때 무수히 많은 다웃이라고 다웃 가능한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두 개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소셜 벤처라는 게 과연 그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 10년 동안 그게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여 개의 창업 소셜 벤처가 만들어졌고 한 개 기업당 평균 하나 정도의 투자도 받았으며 그리고 매출도 한 개 기업당 거의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뭐냐? 앞으로 10년은 우리 임팩트 MBA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은 기업 가치 1,000억 이상의 소셜 벤처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소셜 벤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는 지나갔다. 우리가 소셜 벤처를 만들어서 IPO도 만들어 보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서 우리가 소셜 벤처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셜 벤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임팩트 MBA에 지원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시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세부 세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당님께서도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만의 아주 훌륭한 그 특징들, 저희만의 그 지난 세월 이루어왔던 업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두 분의 책임 교수님께서 저희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최고의 MBA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PMBA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5분이 주어져가지고 이 5분 동안 조금 다른 점, 그리고 다른 학교 파트타임 MBA와의 차별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또 충분하진 않지만 한 50분 정도, 3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이 자리에서 계속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원우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부터 프로페셔널 MBA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 교수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강의실에서 봤던 느낌은 우리 학생들이 진지함 속에 되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살아오면서 진지함은 지루함과 연결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진지함 속에 그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되게 건설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책임 교수가 되고 나서 다양하게 더 가까이 학생분들과 알게 되고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이 진지함과 이 즐거움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열정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카이스트 프로페셔널 MBA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그 근본은 인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학교인가가 결국 저희 MBA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 교수가 되고 나서 그러면 학생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카이스트를 선호하는, 특히 프로페셔널 MBA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라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 특이하게도 3년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년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저는 3년제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쭤봤죠. 2년 안에 빨리 끝내고 다시 또 이제 업무에 정진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2년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을 오셔야 됩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워낙에도 MBA 프로그램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특히나 파트타임이고 지쳐가지고 내가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네트워킹 위주로 나는 MBA를 진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그 힘든 시간을 3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3년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으로 오는 게 아니고 2번만 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을 학교에 오지 않고 그래도 또 주말은 가정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중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주중에 또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쓰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 너무나 훌륭한 원우들을 만나가지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 주말 시간을 또 통해가지고 더 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알차게 3년을 보내실 계획을 하셔서 왔는데 기대보다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년제보다는 3년제에 와서 너무 좋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카이스트 PMBA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졸업 요건이나 뭐 이런 특징들은 대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35세 정도가 매년 위아래로 조금 편차가 있지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6대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80% 이상이 개인 자격으로 본인 스스로가 3년을 내가 투자해서 그 내실을 다지고 나가겠다, 좋은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경력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을 저희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는 9년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경력은 저희가 이제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5년 정도 되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는 특이한 경력, 박사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같은 부분은 잠시 후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고 퀄리티의, 세계적인 퀄리티의 그런 MBA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MBA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해외 연수도 하고 있고, 올해는 스페인의 IE를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을 다녀와서 또 해외 MBA 과정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또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견문을 넓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친구들하고도 더 우애를 다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제도도 저희도 있고요. 재직 기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다 담질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모였다는 게 또한 저희 프로페셔널 MBA의 가장 특징이자 큰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직군에서 금융이나 어디 생산 제조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회계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도소매 유통, IT 통신 미디어는 물론이고요. 제약 의학도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이런 훌륭한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받고 미래를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 학생들의 보이스입니다. 경력 전환 이직 사례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동기를 통해서 잡 오퍼를 소개를 받고 또 추천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직을 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현진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플랜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아 오시다가 건설 관련의 애널리스트로 지금은 증권업에 계시고요. 서정욱님도 지금 현재 재학생이신데 동아 ST의 약학 박사세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삼성 벤처 투자로 친구의 권유를 받고 벤처 투자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이 부분도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너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너무 힘들게 야근을 매일 한다고 하시는데 그 힘듦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책임 교수와 학생들 간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이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루는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가 조금 학교 수업도 듣는 것도 좋지만 원우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원우들의 전문 분야를 우리가 학생들이 또 소개받고 듣고 경험을 공유받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저녁에 모이니까 간식 정도만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흔쾌히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처음에만 하시다가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이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1년에 한 1년에 4-5번, 5번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 금융 재무, 전략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요거는 이제 작년 것까지만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계속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A는 네트워킹 중심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트워킹 너무 중요하고 카이스트 PMBA가 네트워킹에 약한 게 전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트워킹의 핵심은 여러분 원우분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원우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십니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정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한 학년에 이제 100명 이상씩 입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가을 개강총회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직무 모임 세미나도 하시고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스페인 갔던 사진들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전에 가서 수업을 듣는 과정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는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 원우분들을 더 알차게 알고 우리 인간관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학교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PMBA, 프로페셔널 MBA는 이곳에서 계속 소개를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생들의 보이스이기 때문에 재학생분들도 모셨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내에 있는 금융전문대학원을 맡고 있는 최현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융 MBA와 금융공학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앞에 교수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막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혹시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저도 매년 논날입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얘기는 없어서 흥미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아무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 내에서도 금융 분야라고 하는 분야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열리는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학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경영대학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이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이제 다른 여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주 심도이, 그러니까 되게 그 분야만의 어떤 깊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제너럴한 지식보다는 금융에 관한 공부만 정말 24시간씩 2년 동안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는 그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정들은 금융만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토픽 위주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6년 저희가 한 3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융공학, 사실 금융과 공학이 결합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사실상 국내에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도 금융에 특화해서 전일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아까 학장님 말씀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산업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해왔고 저희가 금융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금융도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 금융전문대학원 내에는 크게 금융 특화된 그 과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프로그램, 금융공학과 금융 MBA는 풀타임 전일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디지털 금융 MBA는 이따가 김경욱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파트타임 MBA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 두 개의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김민기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에 연구실을 배정받고 24시간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전일제 과정이
되겠고요. 디지털 금융 MBA는 여기 홍릉 캠퍼스가 아닌 여의도에 있는 저희 그 IFC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2년 동안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그러면 도대체 다른 여타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런 MBA와 뭐가 다르냐 말씀 토픽으로 열정됩니다. 저희는 금융에 특화된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뭐 전일제냐 뭐 파트너의 차이도 있지만 금융공학 프로그램은 매우 세부적입니다. 금융공학 프로그램은 정말 퀀트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학, 통계학,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깊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과정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과정은 아니고요. 수학, 통계학, 코딩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준비가 된 분들을 저희가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졸업하고 나면은 여의도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퀀트로 진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상 3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이런 분들을 계속 배출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학장님이 소개시고 했던 동문들을 보셨을 때 이제는 저희 초기 분들이 C레벨에 가 계세요. 국내 유수 기업, 금융기업들의 C레벨에 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면접을 볼 때 카이스트 금융공학 출신이면 벌써 그걸 벌써 그 눈여겨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도 본인도 면접에 들어가는데 인사 담당자한테 그래서 그 친구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그냥 그 자체로 서로가 실력을 인정하는 그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퀀트 프로그램이 금융공학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금융 MBA 프로그램은 퀀트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깊고 한 우물만 파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세상은 훨씬 더 넓고 그거 외에도 금융 분야는 넓습니다. 사실 퀀트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큰 세상이 존재하고 금융도 많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금융 MBA는 주로 이제 그 퀀트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 M&A라던가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라던가 다양한 어떤 금융적인 전문적인 공부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 IB, 기업금융, 자산운용, 파생 구조 상품,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금융 MBA는 주로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앞에 두 프로그램, 이제 전일제인 두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3학기 때 모두 해외에 파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카이스트에서 1년은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한 6월, 7월까지 해외에 여러 학교에 파견이 돼서 거기에 있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거기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도 넓히고 산업체도 방문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금융 MBA는 철저하게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더불어 저희가 외국인 학생도 그래서 금융 MBA는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 MBA는 이제 제가 간단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 키워드가 되는 그 분야에 집중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김경욱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방금 말을 통해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대부분 금융 MBA나 MFA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전문적으로 온 거를 요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금융 MBA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MFA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좀 젊은 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 MBA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공학 프로그램은 100% 논문 석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 논문을 지금 현재 학생들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매우 그걸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금융 MBA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석사, 논문 석사 쪽에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교과 석사로 졸업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 앞에 두 개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해외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곳에 파견이 되게 되는데 그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훌륭한 동문이 있다. 이건 정말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인데 이제 금융 분야 자체도 한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경영대학 전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홈커밍 데이라던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금융 분야만 따로 또 금융인의 밤이라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성공하신 동문들을 모셔다가 네트워킹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아주 그 실무적이고 아주 현실에 맞는 것들을 연구한다고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른 분야는 달리 저희는 되게 공부 그리고 그 한 토픽에 깊이 파다 보니까 뭐 네트워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특이하냐라고 말씀드리면 학생 투자 펀드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저희가 10억이 넘는 돈을 학생 투자 펀드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던 그런 어떤 투자 기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 시장에서 과연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매번 어떤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실제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금융의 가장 원재료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인데 국내 어떤 학교보다도 저희는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고 그냥 저희가 그냥 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MBA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남녀 비율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기관 추천이 좀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뭐 개인 자격을 뽑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기관에서는 저희 금융 MBA를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서 훌륭하신 분들이 일종의 저희 와서 재교육을 받는 어떤 파견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국내 유수 공기업들과 어떤 그 리딩 펌들에서 파견을 나오십니다. 평균 연령도 높고 평균 경력도 높지만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개인 자격 학생들도 있고요. 또 외국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그래서 서로 아주 같은 업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동물 형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주 막 퀀트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투자금융이나 자산운용, 디지털 금융 여러 가지 그 플레이버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과정들이랑 좀 달라요. 이게 전일제고 저희가 한 학기를 통째로 외국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전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목들이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셨어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좀 수학이라든가 통계학 같은 걸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봄학기 하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를 한 다음에 2년차 때 이제 첫 한 학기는 외국에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가을 학기에 수업도 듣고 이제 MFA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성하고 그다음에 FMBA는 현장 적용 프로젝트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견된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FMB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되게 한 6개 정도 학교를 파견을 하는데 그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 계획으로는 4학교에 파견을 할 예정이고요. 4학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미시간 스테이트, UC 얼반 이 3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간 스테이트랑 시티 유니버시티 런던은 복수학위로 가는 거라 가서 공부를 하고 나시면 학위가 2개가 됩니다. 카이스트 학위뿐만 아니라 미시간 스테이트 또는 시티 오브 런던의 학위에 나오게 되고요. OSU랑 UCI는 이제 일반 연수이기 때문에 학위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 계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카이스트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교육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행정상의 이슈로 저희가 모든 곳을 다 원하시는 곳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원 제한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1년 동안 보신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졸업생 취업 사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냥 아주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훌륭하게 졸업하셨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프로그램도 제가 아까 전에 앞에 거 설명하면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특화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금융공학 학생들의 특징은 좀 젊고요. 젊은 패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통 추석이나 설 명절에 밤에 학교에서 많이 보입니다. 공부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킹도 저희는 논문 읽으면서 합니다. 같이 네트워킹하고 같이 밤새서 공부하면서 그 숙제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게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개인 자격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제 취업이 되는데 정말 뭐 거의 100% 취업이 가능하고요. 업계에서도 카이스트 MFA 출신이라고 하면 일단 그쪽 분야로서는 거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관 추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 기관에서도 저희에게 그거를 학생들을 파견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토픽들이 보시면 아까 전에 금융 MBA보다 조금 더 되게 어려워 보이는 토픽들이 많아요. 실제로 되게 어렵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렵게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있는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육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체를 하는 걸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융 MBA, MFA 전부 다 그렇게 강의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가끔 듣긴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외 복수하기를 가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는 비슷하게 가는데 해외 연수가 5개 학교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UC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UC 샌디에고가 이제 금융공학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 오픈을 해서 아마도 예전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분들은 UC 샌디에고 얘기를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UC 샌디에고를 파견을 하게 됐고요. 대신에 UC 얼바인은 이제 여러 가지 과목상의 특성상 저희가 파견하지 않고 그 이제 MFE 학생들은 UC 샌디에고나 뭐 MSU, OSU, UIC 또는 MSU 이런 데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케줄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논문 연구하는 것이 매우 큰 일입니다.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네 학교에 지금 올해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SU, UC 샌디에고 그게 두 개가 일반 연수고 MSU, CTU 오브 런던 여기가 이제 그 복수하기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MFA 학생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업계에 되게 몸을 푹 담으려고 하는 분들인데 여기 가서 뭘 배우나 그런데 이제 CT 런던에 갔던 친구를 제가 가서 만났어요. 제가 가서 이제 학생들 이제 점검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카이스트에 배우는 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친구 말이 근데 런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하이 프리퀀시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서 매일 펍에 가서 맥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자기 경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서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여러 네트워킹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취업 사례 이런 거는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MFE, FMBA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른 과정들 책임 교수님들께서 너무 카이스트 MBA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정확한 설명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DF의 특징적인 부분들만 주로 꼬집어서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F MBA는 금융전문대학원 3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유일한 시간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PMB하고 다르게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학생, 졸업생 모두 하나같이 얘기하기에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2년간의 시간 동안 몰입해서 여기서 그 필요한 그런 스킬셋과 그리고 원우들을 만나서 그 깊은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열심히 쌓고 그렇게 나가서 또 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 석사고요. 그래서 주중에 2번, 주말에 1번, 보통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프로그램은 여의도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의도 1IFC 17층에서 저희 교육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월부터 금, 토까지 계속 수업이 있는데 1년 차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전필 과목들을 들으시는데 이제 뭐 화, 목, 토 이렇게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선택 과목들은 전체 요일들의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다양한 선택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 필수 선택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학점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3학점 또는 4.5학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를 이제 선택적으로 연구 학점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특징은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슬라이드랑 순서가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앞선 프로그램들과 유사하게 그런 이제 프로파일을 지니고 있는데 평균 연령은 비슷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펙트럼이 꽤 됩니다. 그래서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쭉 넓게 포진되어 있고 그중에 물론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 경력이 7.7년입니다만은 적게는 2년, 많게는 18년, 19년까지도 이제 긴 경력을 지니신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 자격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스스로 이거를 알고 싶고 직무에 활용하고 싶고 직무 전환 또는 이직에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스킬셋과 이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F MBA의 특징이 이제 커리큘럼에도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김민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데이터 드리븐, 창업. DF MBA는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컨벤셔널 파이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파이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제 금융에서 이제 녹아나서 이러한 세 가지 집중 분야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좀 더 집중된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운용이나 뭐 카드사나 이쪽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전 금융 전 분야에서 오시지만 그 본인의 직무에서 이제 AI 혹은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 테크닉들을 흡수해서 거기서 직무에 활용하신 분들이 그 기관 내에서 직무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개발자 출신이었는데 이걸 이제 전략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AI 활용한 이제 서비스 론칭한 이런 팀으로 옮기시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원우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적용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창업을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뭐 사실 어제 제가 그 여기 DF MBA 총 원우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트워킹을 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졸업생분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본인이 친구들 혹은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번 어떤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신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론칭을 하고 이제 법인화해서 이제 엑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금융 중심에서 그 부분들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러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년 차 때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현장 학습, 해외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갔던 이제 국가들이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이제 여러 국가들이고요. 거기에서 이 며칠 동안 타이트하게 이제 실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7월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서 이제 거래를 이제 하고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실물 카드화해서 이미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보면서 실제 저희 같이 갔던 원우분들도 되게 놀라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런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년차 2학기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현장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본인이 직무에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태스크나 이제 질문들이 있을 거고, 혹은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배운 AI 기술들을 녹여서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기존 몇 년 동안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실제로 이걸 같이 하면서 그 팀원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즈니스를 나중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앱까지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MBA 이제 재학생들 및 이제 졸업생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직이나 직무 전환 이런 데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기부터 현재 재학생 25년도 입학생이 7기인데 이제 5기까지가 졸업을 했고, 이제 졸업생분들이 이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이런 사례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말고도 이제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같은 기관 내에서 이제 직무 전환을 하시거나, 특히 이 직무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기관 내에서 이제 DF MBA를 이제 취득했다,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계속해서 기관 내에서 이제 AI 특화된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이라든지 어떤 기획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DT를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을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관련된 직무에 많이 옮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최소한 본인 직무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사 2기 졸업생분은 이제 원래 삼성생명 자산 운용에 계시다가 이제 글로벌 보험사의 이제 이그제큐티브로 이제 이렇게 이직하신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이러한 케이스가 저희가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졸업생분들의 이제 세 케이스만 여기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자랑하는 커리큘럼, 특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정부와 그리고 학계가 함께 공들여서 만든 성공적인 커리큘럼이다라는 부분, 그와 함께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함께 하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사업, 신기술이 이제 결합된 그래서 앞에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이 핀테크나 그 외의 신사업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채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제 혼자가 아니라 어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학생분들이나 졸업생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저희 DFMB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이 다음에 세션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영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입학 안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카이스트 전체 모집 요강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모집 요강 찾으실 때 입학 연도와 학기 차수를 2026학년도 봄학기 2차로 정확히 찾아주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입학 전형 주요 일정은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30일 17시 30분까지입니다. 카이스트 입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각종 서류들은 별도로 우편으로 제출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입시부터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모든 서류를 함께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류 제출 기간 없이 마감일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파일 업로드나 전형료 결제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여유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를 최종 완료하신 이후에는 입시 시스템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의 서류 접수 현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6일이고요. 면접은 11월 8일에서 16일 사이 진행되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의 면접 일정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전공별 지원 자격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자이거나 내년 2월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 재직자만 지원 가능한 전공이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MBA와 이그제큐티브 MBA입니다. 재직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금융 MBA는 금융이나 핀테크 기업 재직자 또는 핀테크 창업 및 취업 희망자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별 선호되는 경력 기간은 카이스트 MBA 2년 이상, 프로페셔널 MBA 5년 이상, 이그제큐티브 MBA 10년 이상입니다. 입학 후 2년차 1학기 해연수 참여가 필수인 전공이 있는데요. 책임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듯 금융 MBA, 금융공학 프로그램, 그리고 카이스트 MBA는 두 개 모집 분야 중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가 해연수 참여 필수입니다. 다음 영어 성적 제출인데요. 이그제큐티브 MBA와 임팩트 MBA 전공을 제외하고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이 모두 필수인데요. 성적 유효 기간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입니다.
IPT, 토플, 토익, 탭스, IELTS 등 4개 공인 영어 시험 중 하나여야 하고 기관 특별 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시험별 최소 점수가 화면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ELTS의 경우 아카데믹만 인정됩니다.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 지원자가 있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19개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했거나 영어를 원어민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58개 국가에서 해외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입니다. 해당되는 국가 리스트 모집 요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중 추천서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소속 기관장 추천서와 일반 추천서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소속 기관장 추천서는 기관에서 교육 경비를 25% 이상 지원받는 분들, 즉 기관 추천 지원자만 제출하실 서류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지정한 소정 양식이 있고 제출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 추천으로 지원하려면 교육 경비를 소속 기관에서 25% 이상 부담한다는 이 비율 기준은 이번 입시부터 적용된 것인데요. 기관의 부담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관 추천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소속 기관장 추천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추천서는 이그제큐티브 MBA 전공의 개인 자격 지원자에게만 필수 서류이고요. 다른 전공 지원자들에겐 선택 사항이며 제출하실 분들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추천인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접수하시면 이후 추천인에게 추천서 제출 링크가 전송되고 추천인께서 이 링크를 통해 추천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라 강조드리고요. 자세한 사항 모집 요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